순애야, 정말 미안하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찾던 순애. 네, 맞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자리한 순애네 반찬 가게의 낡은 간판이 저녁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65세의 박순애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남편 병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작은 가게가 그녀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는구나.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동딸 미정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도 벌써 25년. 처음엔 가끔 안부 전화가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저녁 7시경 순애는 마지막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서 털썩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지? 급히 밖으로 나간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 앞 계단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순애는 당황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해 보니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애는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침대로 옮기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모셔온 거예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순애는 할아버지의 점퍼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져보았습니다. 낡은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신분증과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낡아서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영수 1954년생이시네요. 순애는 신분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순애에게.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글씨는 분명 자신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펼쳐보니 낡은 편지지에 이런 글이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야, 정말 미안하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마치 쓰다가 만 것처럼.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전, 그때 자신을 떠났던 첫사랑의 이름도 영수였습니다. 하지만 성은 김영수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최영수였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순애는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매와 코 모양은 분명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순애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애야? 순애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저예요.
저 순애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영수는 곧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순애에게 설명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으시네요. 며칠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시네요. 가족분들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계신가요?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갑을 다시 확인해 봐도 다른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하실 수 있지만 혼자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일 후 영수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식도 또렷해졌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순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 순애지? 내가 찾던 순애? 네, 맞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영수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지만 순애야, 너를 찾고 있었어.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의사는 영수가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의 대기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순애와 25의 영수. 그들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집안에서는 가난한 순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가족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순애를 떠났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순애는 40년 전 영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편지에 적힌 글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집에 가실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렇게 순애는 영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말 자신의 첫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그날 밤 영수는 순애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순애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순애의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준 순애는 영수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치매 증상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불안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순애가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영수는 순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순애야. 정말 맛있겠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의식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꿈 꾸셨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영수는 잠꼬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미정이가 대학교에 라고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라고 했나?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 예쁜 아이였는데.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25년 전 미국으로 떠난 딸.
할아버지, 미정이가 누구예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아이였어. 공부를 정말 잘했던. 영수는 머리를 흔들며 아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영수의 짐을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영수의 낡은 가방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몇 벌의 낡은 옷과 오래된 약병들, 그리고 그 편지 외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방의 안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순애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속의 인물들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자신과 영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그 사진. 20살의 순애가 영수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미정이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미정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도 기억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영수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사진에서 순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미정이의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25년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졸업식. 순애와 남편 병수가 미정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순애는 사진을 들고 영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진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영수는 사진을 보자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아, 이 사진들. 내가 가지고 있던 거구나. 이 아이 누구예요? 순애가 미정이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미정이, 박미정, 순애의 딸.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쁘게 자랐구나. 공부도 잘하고. 순애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가 자신의 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수가 미정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우리 미정이를 아세요? 영수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순애야, 나는 김영수야. 최영수가 아니라 김영수. 40년 전 너를 사랑했던 그 김영수 말이야.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영수 오빠세요? 응, 순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너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미정이를 멀리서만 지켜봐서 미안해. 우리 미정이라고요? 순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미정이는 내가... 아니, 잘 기억이 안 나네. 순애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왜 성이 최영수로 바뀌었어요?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영수는 머리를 감싸며 아파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기억이 자꾸 조각조각 나네. 하지만 분명한 건 순애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미정이는 내가... 그때 영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영수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애야, 미정이는 어디 갔어?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면서? 순애는 놀랐습니다. 영수가 미정이의 미국 유학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수 오빠, 진정하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미정이의 미국 유학을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현실과 과거를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학비를 보내야 해. 이번 달에도 보냈나? 순애는 모르게 해야 하는데. 순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비를 보냈다고요? 누가요? 내가 보냈어. 매달 보냈다고. 미정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영수는 중얼거리다가 다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이의 학비를 영수가 보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25년 전을 되돌아보니 의문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미정이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장학금과 함께 익명의 후원자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학원에서는 한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우수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애와 남편 병수는 그 덕분에 미정이를 안심하고 미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익명의 후원자가 정말 영수였다면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다시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영수 오빠, 어제 미정이 학비 얘기하셨는데.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얘기. 맞아. 내가 보냈어. 25년 동안 매달. 왜요?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애야, 너를 떠날 때 약속했잖아. 너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결혼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너의 딸만은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순애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순애야, 내가 다 얘기할게. 조금씩이라도 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영수는 4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사랑, 25년간의 헌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희생. 영수의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곤 했지만 조금씩 과거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영수 곁에 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기억이 좀 또렷해. 영수가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더 해줄게. 순애는 따뜻한 차를 우려 영수에게 건네며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오빠.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에 나는 정말 힘들었어. 가족들이 강요한 맞선을 거부하고 집을 나왔지. 그리고 성도 바꿨어. 김영수에서 최영수로. 왜 성까지 바꾸셨어요?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었거든. 그들 때문에 너를 잃었으니까. 영수의 목소리에 40년 전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막일부터 시작했어.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지. 돈을 모으셨다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다시 찾아갈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2년 후에 너의 결혼 소식을 들었지. 순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 병수와 결혼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오빠, 괜찮아. 너의 행복이 내겐 더 중요했으니까. 영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싶었거든. 영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점점 실력을 인정받았고, 나중에는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다는 것.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내 목적은 하나였어. 너와 너의 가족을 지키는 것.
어떻게 저희를 지켜보셨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너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병수 씨가 사업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알았고, 미정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알았지.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영수가 자신들의 삶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미정이가 미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병수 씨 회사가 어려워서 유학비 마련이 힘들다는 것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나섰어. 익명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미정이를 후원하기로 했지. 영수의 눈에 자랑스러운 빛이 돌았습니다. 우리 미정이는 정말 똑똑했거든. 그런 아이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까지? 순애야, 나는 너와 결혼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너의 딸만은 내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어. 미정이가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거든. 영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보여줄게. 상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미정이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들, 미정이의 성적표 사본들, 졸업사진들, 그리고 미정이가 보낸 감사 편지들까지. 미정이가 편지를 보냈었나요? 응. 익명의 후원자에게 매년 감사 편지를 보냈어. 이 편지들이 내겐 보물이었지. 영수가 편지 한 통을 꺼내서 읽어주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분께 저는 박미정입니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애는 흐느꼈습니다. 딸이 보낸 편지를 영수가 25년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어떻게 미정이의 성적이나 근황을 이렇게 자세히? 미국에도 사람을 두었어. 미정이가 잘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계속 보고받았지. 영수가 다른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미정이의 대학 성적표, 석사 졸업 증명서, 회사 입사 증명서까지. 순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미정이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미정이가 결혼했을 때도 알고 있었어요? 영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미정이는 결혼하지 않았어. 일에만 몰두하고 있더라고. 그럼 지금도? 응, 아직 혼자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가족이 그리운가 봐. 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미정이가 너와 연락을 끊고 산다는 거야. 순애도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대학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성공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5년 전이에요. 그때도 안부 인사 정도였고, 나도 알고 있어. 미정이가 너를 많이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아. 영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죠? 미정이는 자신이 성공했지만 너에게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와서 연락하기가 어색하고 미안하다는 거야.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어. 영수의 눈에 의미심장한 빛이 돌았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미정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 너희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이야. 영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정이 회사에 한국 지사 설립 제안을 했어. 내 회사 이름으로. 순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응. 미정이가 한국 지사장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너와 만날 수 있을 거야.
물론 미정이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때 갑자기 영수가 머리를 감싸며 아파했습니다. 아, 머리가 또 아파오네. 오빠 괜찮으세요? 영수는 순애를 바라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 기억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혹시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리기 전에 미정이에게 진실을 말해줘. 무슨 진실이요? 내가 누구인지, 왜 25년간 그 아이를 도왔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오빠, 진정하세요. 천천히 쉬세요. 하지만 영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약속해. 미정이가 한국에 오면 모든 걸 얘기해줘.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오빠. 그날 밤 순애는 영수가 보여준 모든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25년간의 송금 기록, 미정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 감사 편지들, 영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던 서류를 보고 순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비즈니스 미팅 일정이었습니다. 미정이의 회사와 영수의 회사 간의 한국지사 설립 논의 일정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3주 후였습니다. 미정이가 한국에 오기까지 단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영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기억이 또렷한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때로는 순애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에 대한 걱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야, 미정이는 언제 와? 영수가 아침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빠. 미정이가 오늘 한국에 도착해요. 순애가 설렘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오후 2시에 미정이를 태운 비행기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미정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수는 오늘따라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순애야, 미정이가 나를 보고 놀랄 거야. 낯선 할아버지가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야, 순애야. 영수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에게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 그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오후 5시 순애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분명 미정이었지만 25년 전의 그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45세가 된 미정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미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25년 만에 마주한 모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많이 컸구나. 순애가 흐느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미정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이분은 최영수 할아버지시고. 안녕하세요. 영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정 씨 맞죠? 많이 들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낯선 남자가 집에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정이 순애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저분이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계세요? 순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걸 도와드렸는데 갈 곳이 없으셔서. 엄마가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 함께 계신다니.
미정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아, 그분은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 그럼 더 안 되죠. 엄마가 치매 환자를 돌보신다고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에요?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때 영수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와 무슨 얘기하시나요? 할아버지, 실례지만 우리 엄마와 어떤 관계세요? 미정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가족은 안 계세요?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미정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70대 노인이지만 몰골이 초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옷도 깔끔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수는 순순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이 확인해 보니 최영수 1954년생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설업을 했습니다. 영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은퇴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서요. 미정은 영수의 대답에서 특별한 거짓말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엄마, 저와 함께 미국에 가시는 게 어때요? 미정아, 난 여기가 좋아.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도 돌봐드려야 하고, 엄마가 왜 남의 할아버지를 돌보세요? 그때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폐를 끼치고 있네요. 할아버지, 요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정 씨가 오셨으니 이제 괜찮겠네요. 영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순애가 급히 영수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오빠. 아니, 할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그때 미정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영수를 오빠라고 부르려다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하시려던 거예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오빠라고 하시려던 거죠? 할아버지를 오빠라고? 영수와 순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엄마와 할아버지가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순애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애 씨. 영수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40년 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이요? 네. 그때 저희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연인이 지금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만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미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25년간 혼자 지내시다가 첫사랑과 재회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정아. 우연의 일치였어.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치매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들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가끔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순애 씨가 누군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신다고 하셔서 미정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의 눈에는 영수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간 혼자 지내신 어머니가 첫사랑과 재회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65세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어머니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정아,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미안했어. 엄마 저도요. 제가 너무 바빠서 성공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아니야, 미정아. 내가 성공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미정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자신만 성공을 위해 달려왔으니까요. 엄마, 이번에 한국지사 설립하게 되면 1년 정도는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순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미정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하지만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것도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할아버지 덕분이라는 사실을. 미정이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영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정중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였지만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가 갑자기 순애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신가요? 영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순애예요. 여기는 제 집이고요. 순애라고 했나요? 영수가 머리를 감싸며 아파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미정이 이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기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이 24시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전문 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날 밤 영수는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애야, 미정아, 잠깐 이리 와봐. 영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순애가 다가갔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영수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약했습니다. 미정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로 은행 금고를 열어봐.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은행 금고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지점 301호 금고야. 미정아, 내가 가서 확인해봐. 거기에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이 있어. 저요? 왜 제가? 내가 보면 알 거야.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영수가 미정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신한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안내로 금고실에 들어가
301호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자 미정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5년간의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박미정에게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낸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미정의 모든 성적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교 성적표부터 석사 과정,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의 승진 기록까지 누군가가 2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봐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정이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 대학 졸업식, 회사 입사식, 승진 축하 파티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미정이 익명의 후원자에게 보낸 감사 편지들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사이에는 답장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보내지 못한 답장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중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미정아, 내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니 이 할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어머니를 40년 전부터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미정아.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간 자신을 후원해준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영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들어있던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영수의 전 재산을 미정에게 증여한다는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목록을 보고 미정은 더욱 놀랐습니다. 영수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미정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영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미정이 서류들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봤구나. 할아버지가 25년간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미정아. 왜요? 왜 그렇게까지? 영수는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야, 이제 다 얘기해줘. 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고 미정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사랑 이야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영수가 4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미정아, 영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분이야. 내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야. 미정은 영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미정아. 내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영수가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미정이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미정아. 너는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나는 단지 조금 도움을 준 것뿐이야. 할아버지, 이 모든 재산을 왜 저에게? 영수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미정아, 나에게는 가족이 없어. 너와 내 어머니가 내 가족이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너희 것이 되어야 해.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정아, 내 부탁을 들어줄래? 영수가 간절한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엇이든지요. 어머니를 잘 돌봐줘. 그리고 너도 행복해져.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미정은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할아버지.
그날 밤 미정은 25년 만에 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아니야, 미정아. 너는 잘했어. 할아버지도 내가 성공한 걸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더 이상 혼자 계시게 하지 않을게요. 순애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영수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진 후, 미정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수를 의심하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깊은 감사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25년간 자신을 그토록 사랑으로 돌봐준 은인을 의심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미정이 정성껏 차린 식사를 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영수는 오늘따라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도 많이 떨렸고 얼굴도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하지만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영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약도 드셔야 하고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도 옆에 앉아 영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오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순애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미정과 순애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치매와 함께 다른 합병증도 발견됐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애와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미정이 영수의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영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아지실 거예요. 미정아. 영수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한 게 있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너를 의심하게 만들어서도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할아버지였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의심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미정이 흐느꼈습니다. 순애도 영수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애야, 나야말로 고마워.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미정이도 만나게 해줘서. 그때 영수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결혼해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영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는 지금까지 일만 생각하며 살았잖아. 이제는 너의 행복도 생각해야 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할아버지, 저는 이제 45살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미정아. 늦지 않았어. 할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65살, 70살에 다시 만났잖아. 영수가 순애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할아버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모셔드려라. 25년 동안 혼자 계셨으니까. 네, 할아버지.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영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됐다. 할아버지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 할아버지,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영수는 미정과 순애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40년간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거든. 무슨 꿈이요? 순애와 미정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순애가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봐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순애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미정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있어. 40년 전에 용기를 내지 못한 것. 가족들 말에 굴복해서 순애를 떠난 것.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영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호흡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미정과 순애는 번갈아 가며 영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무렵 영수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미정아, 순애야, 네, 할아버지. 저희 여기 있어요. 미정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하실 일이 많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했어.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을 봤으니까. 할아버지, 미정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줄래?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아빠. 영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딸아. 순애도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40년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해, 순애야. 그것이 영수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 6시, 영수는 순애와 미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사랑, 25년간의 헌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희생. 영수의 삶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미정과 순애는 영수의 침대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미정이 순애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요. 그래, 미정아. 우리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자. 영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순애와 미정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영수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순애와 미정, 그리고 몇몇 동네 이웃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수가 평생 혼자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반찬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정중하시고 미정 씨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셨나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미정 씨가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맨날 말씀하셨어요. 친손녀처럼 여기시는 줄 알았어요. 미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애와 미정은 영수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흔적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영수의 방은 소박했습니다. 몇 벌의 옷가지와 약병들,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미정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미정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순애를 불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순애와 미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뭘까? 순애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애에게, 다른 하나는 미정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순애가 먼저 자신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순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떠난 후일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정말 행복했다. 40년 전 너를 떠날 때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너를 사랑한 시간들,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본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만나 함께한 시간들, 모든 것이 행복이었다. 순애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너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제 너는 미정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25년간의 공백을 메우고 진정한 모녀가 되어라.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다. 그리고 순애야,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마라. 65세는 아직 늦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갖고 인생을 즐겨라. 너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니까.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떠나도 영원할 것이다. 사랑한다, 순애야. 영수가.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행복을 걱정해주는 영수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제 미정의 차례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미정에게,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는 내게 진짜 딸이었다. 25년간 너의 성장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랑스러워했다. 미정아,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보기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너 자신의 행복이다. 너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에서 살아라. 나는 내가 일만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아버지가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미정아, 어머니를 잘 모셔라. 25년간 혼자 지내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봐라. 이제 너의 사랑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드려라. 내가 너에게 남긴 재산은 너와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써라. 그리고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라. 그것이 이 돈의 진정한 가치다. 마지막으로 너를 딸로 여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아. 아빠가.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빠가라고 서명된 마지막 글자를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정이 순애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딸로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 미정아. 25년간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셨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감사함에 울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그래, 미정아. 그리고 너도 할아버지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엄마도요. 할아버지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됐어. 영수 오빠 하나로도 충분해.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모녀는 영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미정아,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맞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일만 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 뜻대로 살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해요. 그리고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수가 바랐던 대로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또한 미정은 영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영수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미정이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영수는 떠났지만 그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은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와 미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허전함과 슬픔에 잠겨있던 순애와 미정이었지만 이제는 영수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약속대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일하면서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25년간의 공백을 메우듯 매일 어머니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미정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순애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담당자로 온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김민호라는 분인데 나이도 저와 비슷하고 이혼하셨다고 하시던데 아이도 한 명 있대요.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정말 신사적이고 유머도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미정아, 할아버지 말씀 기억하지? 행복한 사람 만나라고 하셨잖아. 미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인데요, 뭐려. 하지만 순애는 딸의 표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일만 생각하던 미정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미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편지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 교실에도 다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정이 화장을 하고 나가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거든. 순애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생을 즐기라고 하셨잖아.
65살이 늦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더라. 미정은 영수의 또 다른 유지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남긴 재산의 일부로 영수 장학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미정이 순애에게 첫 번째 장학생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미정아.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3개월 후 미정은 김민호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김민호는 진정으로 미정을 이해해 주었고 미정도 그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김민호가 순애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애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좋다면 저도 좋아요. 민호 씨도 우리 가족이 되면 할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눠 가져요. 1년 후 미정과 김민호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결혼식에서 영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미정이가 정말 행복해요. 순애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후 미정은 김민호의 12살 아들 준호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엄마를 경계했지만 미정의 따뜻한 사랑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순애의 요리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해줄게. 순애가 손자처럼 여기는 준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나고 미정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47세의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미정이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순애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지만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해 겨울 미정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영순이었습니다. 영수의 영자와 순애의 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이 아이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았으면 해서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오빠 보세요.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네요. 3년이 지난 지금 순애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정과 김민호, 준호와 영순이까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영순이를 돌보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할아버지 누구예요? 3살이 된 영순이가 영수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천사 할아버지야. 영순이 이름도 그분 덕분에 생긴 거야. 천사 할아버지가 영순이를 사랑해요? 그럼 정말 많이 사랑하셔. 하늘에서 영순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영순이는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천사 할아버지, 영순이도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의 사랑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순애는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 오빠 보세요. 오빠가 원하셨던 대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순애는 혼자 영수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미정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손자, 손녀까지 생겨서 집안이 정말 시끌벅적해요. 오빠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만든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30명의 학생들을 도왔어요. 모두 오빠의 마음을 이어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40년간의 사랑, 25년간의 헌신,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희생. 모든 게 감사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빠. 우리 모두 행복해요. 오빠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영수는 떠났지만 그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어떠셨나요? 40년간 변하지 않은 진정한 사랑, 25년간 묵묵히 이어진 희생과 헌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오랫동안 안부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연락드려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